반갑습니다. 행복골프를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책임지는 거 맞아? 네, 맞습니다. 대장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풍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입니다. 인사를 매번 다르게 할 것. 뭔가 별솔 앞에다 하나 붙여. 네. 매번. 매회. 네. 네. 우리가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준비한 질문 하세요. 그것 때문에 별로. 네. 교 선생님, 최근에 소문에 의하면 어디 멀리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문 아니고 제가 회의 시간에 좋은데. 얘기했잖아요. 태국 간다고. 그러셨구나. 마음골프학교 마지막 졸업여행 감개가 좀 새롭더라고요. 매년 갔는데 매년이 뭐예요? 뭐 제가 지금 마음골프학교 시작하고서 졸업여행을 10년 동안 1년에 10번 100번까지는 좀 거짓말이고 한 7, 80번은 졸업여행을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에 졸업여행 같이 갔다 온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너무 가르치기가 싫어. 어떻게 하면 좀 놀까? 아니 사실 졸업여행 가면 진짜 빡세게 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이 사람들을 잘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열정이 넘쳐서 첫날 도착하고 막 새벽에 도착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한 7시에 두드려 깨워서 전원을 세워놓고 108배를 시키고 일단 연습하기 전에 108배를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빈스윙 한 300번씩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공 칩시다 그래서 오전 내내 막 연습을 하고 쇼게임하고 이제 그리고 오후에 또 라운드 하고 저녁 때 막 술 먹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밤에 내려가서 또 한 10시 11시까지 또 연습시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8시 반부터 연습을 하자는 걸 뭘 8시 반부터 아침부터 하냐 그냥 9시부터 하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회원들한테도 좋았을 거예요. 네, 좋았을 거예요. 네, 날도.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운때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0년 레슨을 하고 났더니 좀 레슨이 살짝 하기 싫어지는. 제가 제 스스로도 뭔가 이게 사주팔자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태국 뭐 여기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뭐 최극강 추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국은 30도가 기본적으로 넘고 낮에는 한 35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더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서 태국 갔다가 여기 오는데 거의 40도 편차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뭐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부가적인 즐거움은 없었어요. 마사지 있었어요. 마사지. 뭐 답이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마사지 있었습니다. 좋죠. 19금인가요? 19금 아니에요. 아니죠. 건전이죠. 건전이죠. 당연히 건전. 건전 마사지였어요. 그럼요. 아니 뭐 저희가 근데 방송 이제 시간에 레슨 이제 끝나고 한 9시 반 정도 때인데 저 누구야? 사와티가 왔어. 그래서 막 술을 마시다가 마사지 아줌마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사지 들어가십니다. 이래가지고 내 방에 들어갔는데 많이 취했지 나도. 그 누워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전 진짜 시원하게 잘한다. 이게 정말 양막 보았을 거예요. 아니 태국 마사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주물러서 경혈을 누르는 거는 중국식이거나 네. 이 한국식 마사지 지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경혈을 누르는 거고 태국 마사지의 특징은 이제 와포 마사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칭이에요. 붙들고 잡아 늘리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래서 막-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응? 그거 받으면 키 커요. 그래. 잡아 늘려지니까. 목을 매야지, 그러면. 이렇게 매고 잡아 늘려야지.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내가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잘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무의식 중에, see you tomorrow 이런 거야. 너무 괜찮다. see you tomorrow.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다음날 또 마사지 받겠냐 이래서 내가 받겠다 그랬는데 어제 그분하고 내가 약속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진행하는 팀장이 누구냐 이런 거 그분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름 모르냐 그래서 모른다. 번호가 있다며. 넘버가 있대 그분들의 고유 넘버가. 넘버 아니야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또 이 내가 111호에 잠을 잤는데 111호에 들어갔던 여자를 수소문해가지고 다음날도 만났지. 제외했지. 그 특별한 즐거움이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된 질문, 화제. 골프하면서 가장 그 부상이 자주 오는 부위는 어쨌든 이쪽이죠. 팔꿈치 쪽으로 엘보가 온다든지 하는데 그 다음 빈도로 많이 오는 게 무릎 부상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많아요. 겨울이 되면서 영화처럼 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요즘 빈스윙 300번 이상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 중이라는. 나도 노력은 하는 네, 그렇죠. 무릎 인대가 찌릿찌릿한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왼쪽 무릎이고요. 이런 느낌 처음이라.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좀 어디다 대고 나이를.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나이를. 하여튼 연습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흔한 증상인가요? 아니면 특이한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무릎 부상 당해본 적 있어요? 네. 누구 세 번 중에? 네. 있어요? 네. 저는 뭐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어. 뭐 일단 뭐 여러 이유를 떠나서 일단 부상 조심히 쉬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왼발 스탠스는 열고 치는 게 좋다. 네. 뭐 그건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얘기를 그냥 올렸고요. 사실은 제가 요 주제 때문에 좀 내가 어떻게 하다 무릎 부상이 왔지 하면서 이제 좀 재연을 하다가 실제로 또 무릎 부상이 또 왔어요 지금.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찡 하고 오고 이제 그 다음 몸을 바쳐서 이 방송을 하는 거군요. 아, 그럼요. 어휴. 제 연구는 끝없이 계속되고 또 실천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떤 분이 거기 댓글을 다셨는데 골반의 회전의 힘을 이용해야 되고 오히려 왼쪽 다리로 너무 버티는 뭐 이거에 너무 신경 써서 너무 디디거나 지면 반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회전의 힘을 주로 쓰되 그냥 오히려 얘는 약간 그냥 보조하는 역할 왼 다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약간 기울여 있거나 골반 회전이 엉덩이 안 빠지게 잘 돌려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올리셔서 저도 그 되게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의외로 골반 회전하면서 골반에 이 뭐 제가 알기로 한 10배 이상의 이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치는 게 맞는데 그게 하라 그러면은 엉덩이가 빠지고 힘을 못 주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 문제는 저도 그걸 연습하면서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과도하게 골반을 움직이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약간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북 같은 걸 탁 치는 스냅으로 탁 치는 느낌 그런 비틀림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거를 못 만들어내고 과도하게 움직여서 오히려 부상도 온다. 그래서 골반의 회전을 연습하되 무릎의 어떤 부하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좀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뭐 알아는 듣겠는데요. 잘 항상 저의 얘기를 무시하십니다. 하여튼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연습해라. 네, 그리고 어쨌든 댓글을 달아놨는데 답은 왼발을 좀 오픈하는 게 좋을 거다.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골프의 그 레슨에 이제 보통 이제 프로들이 나와서 하는 기본적인 얘기들이 뭐냐면 왼쪽 벽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강한 타격을 하려 들면 실제로 왼쪽이 받쳐줘야만 강한 타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 때는 왼쪽 다리가 굉장히 아팠었던 것 같아요. 무릎뿐만 아니라. 그거 다 겪는다니까. 그런 가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축으로 잡으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왼발을 오픈시키고는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는 하는 거죠. 이게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에 체중이 다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내 체중과 클럽 무게까지 사실은 다 버텨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찌됐건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없애려고 들면 물론 제가 뭐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초 체력 운동을 하지 않는 한 결국은 골프를 치면서는 계속해서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는 전혀 사실은 이제 완벽한 동작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인은 몸이 뻣뻣한데 게다가 골반 아까 얘기한 뭐 골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왼쪽 벽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다 보니 인위적으로 그쪽에 다 체중이 다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팍팍 걸리는 그 체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그 충격들이거든요. 몸에 오자면. 결국은 뭐 웨이트하고 뭐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카페에서도 그 로이님이 특히나 그런 웨이트에 대한 것들을 중요성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다 알고 있으면서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평소에 많이 걷고 계단 같은 경우도 올라다니고 그냥 걸어서 뭐 이런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뭐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을 강화하자. 예, 그거밖에는 제가 또 여기는 경험 있어요. 무릎 없습니다. 없어요. 연습을 안 하니까. 아니요, 해요. 그동안 안 했죠. 전화에서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니, 어렸을 적에 제기차기 하다가 무릎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동감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투수였는데, 그 투수가 던질 때, 이 무릎을 이렇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왼쪽 무릎에다가 많은 체중을 중간적으로 실으면서 던지거든요. 그때 뿌리는데, 투구는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무릎의 정상적인 이 각도를 가지고선 던져요. 이게 비틀어져 있지 않아요. 예, 예. 뭐 그럼. 근데 골프는 거기서 사실 큰 차이가 오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와인드업을 할 때 발을 이렇게 그렇죠. 놓잖아요. 그건 근데 들었다가 놓을 땐 이렇게 딛고 무조건 나가요. 있죠. 예. 그러니까 언더도 그렇게 똑같아요. 무리는 안 가요. 언더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지금 에라 의견은 나는 조금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거의 청계산 등산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뭐 자기 다리가 이렇고 장단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문구점 사장이셨어. 그러니까 문구점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거의 그래서 술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가 청계산 밑에 사는데 거기를 올라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가 튼튼하겠어. 그러니까 만져보면 정말 돌덩이처럼 다리가 튼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무릎이 좋겠어. 매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등산하듯이 골프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등산하듯이. 그러니까 막 내가 몇 번 하면 되냐 그랬더니 300번 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500번씩 하고 막 공도 막 치고 막 이렇게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무릎에 물이 차서. 오마이갓. 그러니까 나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골프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서 강화시켜 주더라도 이렇게 디스토션 되는 운동에 대해서 인간 무릎은 어마어마하게 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운동에 관해서 강력해진 아무리 단련된 근육과 이 어떤 그 다음에 관절은 근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근육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정상적인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발달해 있을 때 얘를 보호하고 잡아주는, 예를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 힘이 생기려면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척추를 잘 잡아주잖아요. 근데 비정상적 운동에 관해서는 전혀 힘을 발휘 못한다. 그리고 골프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어떤 디스토션이 특히 무릎 쪽에서는 발생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고 왼쪽 무릎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도 난 별로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백스윙 때 무릎이 많이 풀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선수들이 하는 것만큼 정확히 잡으려 그러면 오른쪽도 굉장히 디스토션이 뒤틀림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팔로우 쪽도 딛고 나가면서 이제 딱 하려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 운동이 별로 좋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윙은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라니까. 골프는 좋은 운동이다.
골프는 좋은 운동. 근데 골프에서 스윙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프에서 스윙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4시간만 라운드 한다 그러면 실제 샷을 하는데 쓰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나머지는 걷는 더 쓸 수도 있죠. 많이 쓰실 수는 있죠. 많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이걸로 하잖아요. 걸으니까. 별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로 이제 낭만자기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낭만자기 뭐는 연습을 안 하면 됩니다. 아, 그 얘기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습 안 하니까 무릎 부상의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18홀 라운드 하는 도중에 주어지는 이 어떤 뒤틀림의 자극이라는 거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사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또는 걷지 않고 스크린 같은 데서 계속 샷만 하고. 계속 샷만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릎 부상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어디서 끊어주느냐의 문제지. 보세요. 골프 스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채찍을 이렇게 치고 가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골프를 채찍질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휘두르고 가는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라는 거지. 이렇게 딱. 예. 골프 스윙의 본질은 이거거든요. 어딘가 스토핑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이걸 확 이렇게 어으며 이걸 확 이렇게 어으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에라가 여기 앉아서 피한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 지금. 너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걸리는 압력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제 헤드가 끝이 있고 이렇게 되면 휘휘 돌리다가 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끊어주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끊으면 얘가 쫙 가서 공이 맞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끊을까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릎에 과도하게 가면 무릎이 굉장히 무리가 오는 거고 발목 부상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오히려 또 발목에 부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닫은 상태에서 스탠스를 딱 이렇게 쓴 상태에서 발을 거의 안 뗀 상태에서 팍 돌아가면 사실은 무릎도 부상이 오지만 발목에도 굉장한 부상이 온다. 스트레스가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올라오서 아까 얘기한 건 이제 골반 쪽에서 좀 잡아주면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 바이런 렌스를 봤죠. 바이런 렌스. 그 스윙, 그 레프리님이 보일 때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바이런 렌스는요, 무릎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요즘 현대 스윙처럼 그렇게 안 하고 무릎을 슬라이딩 하면서 가요. 예. 무릎을 슬라이딩하고 골반도 몸 자체가 슬라이딩하면서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일정 중에 그러니까 이 끊어주는 동작이 그냥 딱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약간 가면서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끊어줄 건가의 문제이고 그거는 자기가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저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무릎 발 스탠스를 오픈하면 예를 들어서 거의 90도로 오픈하면 거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끊어주는 동작을 하더라도 발을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준다 그러면 이게 원래 관절 각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끊어주는 동작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근육이 끊어주는 거지 관절이 끊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육이 딱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기대해가지고 딱 하면 방금 소리 났어요. 도가니를 아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사례를 보여주다 보면 부상이 온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부상의 문제가 어차피 위험하다. 첫 번째. 위험스럽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습 방법.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무릎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100의 힘으로 이걸 100의 에너지로 치려고 그러면 연습은 30, 40, 50, 6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0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10% 이내로 해야 된다. 아니 박찬호가 아니면 유현진이 계속 자기 최고 구속으로 이걸 던진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연락 온다니까. 계약하자고. 네. 계속 왜 뭐라 그래 몸 푸는데 거기를 뭐라 그래 벤치가 아니라 거기서 몸 푸는 데를 뭐라 그래 야구에서 연습장. 불펜 연습장. 한글 사랑한다 이거. 불펜에서 할 때 투수들이 하는 거 봐. 그냥 설렁 이렇게 툭툭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 이렇게 해도 무릎에 무리가 가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무리가 가겠냐는 거예요. 스토핑하는 동작 다 할 수 있다니까. 천천히 하면서 슬쩍 끊으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걸 10%만 한다 그러면 부상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풀스윙으로 연습을 자꾸 해야 되니까 얘가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100개, 200개를 계속 그걸로 때려대면 이게 성할 수가 없다니까. 이 무릎 자체가. 선수 애들도 그렇게 연습 안 한다니까요. 야구 투수도 그렇게 연습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다가는 하여튼 평생 골프를 치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습 습관을 바꿔야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실전처럼 풀스윙을 하는 것을 10% 이내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무릎을 못 견딜 거다. 특히 30대를 지나서 40대를 넘어서면 이제 어쨌든 인간의 신체적 곡선이 40대를 정점으로 해서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훅 가는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무릎에 관한 질문 잘 어울려주셨습니다. 더 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하나만 더 덧붙여드리면은 네. 안 붙여도 되는데. 웜업을 좀 충분히 하고 연습을 해라. 그렇죠. 예, 특히 겨울철 같은데. 관절 충분히. 충분히 관절주의 풀어준 다음에. 당연합니다. 뭐 거기만 그런 거 아니죠. 특히 발목, 무릎, 네. 골반, 네. 허리, 모든 관절. 모든 관절 사실은 그런 데를 좀 풀어주고서 연습을 하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연습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잘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끝나고도 좀 해주셔야 돼요. 반대 동작으로 해주시고 좀 몸도 풀어주시고 하는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무릎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무릎 조심하시고 오래도록 같이 치실 수 있으려면 하여튼 관절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행복골프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골프 연구하는 풍백입니다. 그냥 치는 AR입니다. 꽤 연구하던데. 오늘의 주제는 도끼질님이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람, 골프 치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인 그 드라이버 비거리에 관한 통계를 주셨어요.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발표한 평균 비거리인데요.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니까 어때요? 본인들의 예상했던 것과 실제 내용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한국인들의 비거리가 거의 평균 비거리라고 이 정도가 생각들거든요. 미국 애들도 짧구나. 일단 이 도끼질님이 소개해준 골프 다이제스트의 통계를 우선 제가 좀 읽어드리면 평균 비거리는 남자의 평균 비거리는 219.55 야드다. 다시 얘기하면 200m다. 이거예요. 200m다. 그 다음에 3번 우드가 이게 드라이버고 3번 우드가 187 야드.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보면 133 야드. 메타로 하면 이게 160m, 165m 정도.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130이니까 120m. 지난번에 누가 7번 아이언 120m밖에 안 간다고 고민해서 글 올린 분 있잖아요. 120부터 150.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균 비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핸디별로 보면 싱글 핸디캡, 그러니까 핸디 5 정도 이하인 사람이 약 250야드. 그 다음에 핸디가 5에서 10인 경우 231야드. 그 다음에 10에서 20까지, 19까지는 216야드. 그 다음에 20 이상은 195.
이게 통계예요. 객관적인 통계. 제가 본 그 영종도에 스카이 72 에서 우리나라 남자 4,000명의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결과는 얼마였을까요? 180m. 네. 205야드였어요. 4,000명의 데이터를 모집했을 때 이게 205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등치가 크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걔들 키도 크고 뭐 이런 애. 평균적으로 신체적 특성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해 있을 테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떠세요? 남녀를 통틀어서 이거 남자. 남자. 남자만요?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예. 남자 통계부터. 뭐지? 이 숙연해지는 분위기는. 저는 이제 그 글 쓰신 분의 의도는 뭐 평균이 이러하고 네. 우리가 이 정도 지금 거리가 짧다고 비거리 늘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스코어를 망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비거리 안에서 게임을 잘하는 거, 스코어링을 잘하는 거를 집중하자, 노력하자. 저는 뭐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또 이제 제가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좀 내놓으려고. 웃지 말고. 네. 길게 줘야 돼.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뭐냐면은 얼마 전에 왜 대한민국 평균 그 급여 소득, 급여 소득 평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뭐 댓글 보시면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비거리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굉장히 미스샷이 평균을 확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예를 들어 지금 저도 이제 뭐 아마추어 골퍼로서 뭐 스크린장 가거나 뭐 동네 형들이나 이렇게 쳐보면 평균 205야드 제가 봤을 때는 넘는 것 같아요. 평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통계값을 치면은 미스샷 있고 뭐 뽕샷 치고 뭐 쪼로내고 하니까 그 통계가 나오죠. 저랑 비슷한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200m 이상이다. 체감으로 느끼는 건 200m에서 한 220 사이를 보통 고만고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평균일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반발은 뭐냐면은 반론이죠. 지금 선생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어떻게 되죠? 저 220에서 230m. 그쵸. 250 그러니까 야드. 뭐 다들 많이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실제 평균이 그 정도 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골프장이 또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코스들이 그 정도 220에서 30m 정도를 안정적으로 쳐야지만 굉장히 스코어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세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균 200에서 210 사이고 그거를 한 20m 더 늘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밀당하게 보이니까. 예. 240, 50, 60 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220 이상, 230 사이를 치고 싶은 그 욕구는 굉장히 강렬하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욕구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실제 평균 거리는 이것 이상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평균의 체감하는. 딜레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220야드 이상 치는 것 같다. 네, 네.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가? 나는 필드 나가서 보면 실제로 200m 이상을 치는 사람을 잘 발견하기 힘들던데. 뭐 남자 꽤 잘 장타자다라고 하는데 나보다 많이 나간 사람 거의 2년 만에 외에는 나는 못 본 것 같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직관적으로 아는 건 사실 스크린밖에 없거든요. 필드에서는 직관적으로 어차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 통계는 어떻게 찍은 통계냐면 꽤 넓은 어떤 홀을 하나 정해서 여기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요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을 잡은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거는 뺐겠죠. 이렇게 들어온 요 안에 떨어 여기 이제 그 몰래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이 라인을 그어가지고 여기 떨어진 거 체크 이렇게 해서 잡은 통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날라가 옆으로 날아가는 거는 뺀 걸 네, 것이고 페어웨이 들어간 거. 완전히 미스샷이 나가지고 뭐 100m 안쪽으로 떨어진 것도 빠진 것일 거고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정확한 통계 오히려 얘는 좀 불러져 있을 가능성은 모르겠고 어떻게 통계 처리했는지 지금 그 풍백에 얘기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 잘 친 것만 기억해가지고 뭐 어쩌다 한번 잘 맞은 것만 기억해서 그런 함정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그냥 진짜 툭 쳐도 150m 오히려 이하로 보내기가 더 힘들다. 네. 정말 이렇게 정타만 나면 뭐 툭 갖다 대도 150m 나고. 그럼 저기 평균이 180이면 30m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손으로 정상적인 스윙을 해가지고 웬만한 대한민국 남자 저도 뭐 몸이 좋은 편은 아닌데 웬만한 대한민국 남자 스윙 요령이 그렇게 뭐 많이 안 갖춰져 있어도 정타만 그래도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200m만 안정적으로 다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m. 네, 200m. 그러면 220야드잖아요. 220m. 저는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평균과는 그전 10야드, 20야드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또 거기서 약간 더 나가는 거 한 10m, 20m 더 나가는 게 굉장히 목매는 이유는 코스의 어떤 공략이 있으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 비거리 통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아, 비거리요? 저는 뭐 일단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머리가 아파서. 본인은 한 근데 230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205야드 평균이라는 것. 너무 안 나간다. 예.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거. 근데 저는 저게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타수별로 사실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00타 이내를 못 깨는 사람들이 골퍼로서 보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정타를 못 쳐요. 그럼 18홀 만약에 18홀 평균으로 따져보자면 그들이 한 라운드에 평균으로 치는 걸 보면 100탄에 잘 못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자면 180이 안 될 거예요. 근데 100m가 안 되는 샷들이 나오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 맞아도 170, 180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카페에 제 글도 좀 썼었는데 비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한 뭐 제안해가지고 제가 슬퍼서 썼던 사실 안타까워서 썼던 글인데 저 진짜 이를 악물고 막 쳐도 처음에 아무리 쳐도 160 이상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방금 이제 와서는 알죠. 그게 에너지가 별로 다 뺏겨서. 쓸데없는 데다가 용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것 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이제 와서는 아는데 처음 치는 초보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찌됐건 용을 써야 많이 날아갈 거라는 사실 착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스윙 요령도 좀 생기고 조금 천천히 쳤을 때 좀 자기 딴에는 되게 가볍게 친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멀리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힘이 풀어지고 멀리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윙도 좀 이제 아크도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비거리가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는 어찌됐건 평균이잖아요, 전체 골퍼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풍백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 치는 사람들 같으면 사실 정타를 치고 또 골퍼로서 보자면 적어도 4년차 이상 된 사람들을 기준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을 기준하다 보면 당연히 220m 이상씩 때리죠. 근데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들, 골퍼들을 보자면 인구수가. 그들은 사실 한 180 정도니까 그걸 상쇄해서 보면 평균은 저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그 드라이버 비거리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치는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잘 맞으면 180m 가요. 아, 그 한 손으로 이렇게 정타로 딱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체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거리가 꽤 안 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때리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게 휘두른다, 턴다, 뿌린다,
던진다는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거리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걸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때리기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을 멀리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파워업으로 결과한 거죠. 힘을 키워서 이걸 하겠다. 힘을 써서 가겠다. 얘는 스피드업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 운동 자체는. 족보가 다른 운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거리에 관한 가장 핵심적 깨달음 중에 하나는 파워업이 아니라 스피드업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휘두르기를 하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한 손으로 그냥 부드럽게 휘둘러도 기본적으로 150m는 가고 거기서 약간 좀 헤드 스피드를 늘린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좀 정타가 맞으면 한 팔로 쳐도 180m를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평균 거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 깨달음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그러면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쳐도 200야드, 뭐 200에서 220야드는 사실은 뭐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운동으로 이 이상의 평균 거리를 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통계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목표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이걸 일단 남자라면 한 200m 정도는 보내자. 이게 현실적인 목표다. 이거를 뭐 230 막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장기적 과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몇 가지 기술, 요령이나 기술 몇 가지를 터득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와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가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퍼지는데. 220m 뭐 이게 퍼지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친구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ATM기라고 얘기하는 샷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샷을 만들 때 일단 200m 정도를 목표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는 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는 과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200m를 넘는 샷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비극의 시작이에요. 근데 실제 저는 통계가 맞다고 보는 게 7번 아이언을 보면 120m잖아요. 미국 애들이. 네. 그럼 보통 어찌됐건 초보자들이 제일 이거 딱 먼저 저희 선수 연습을 해서 거리죠. 예. 그 7번 아이언 가지고 제일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클럽에 비해서 정타를 칠 가능성이 큰 클럽인 거거든요. 근데 120m면 나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나도 차라리 7번 아이언을 130m에 맞춰볼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150m를 보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절을 하면 피칭 100, 9번 아이언 110, 8번 아이언 120, 7번 아이언 130 이러면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프로들이 사실 대회 나가서 80% 이상의 힘으로 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반 아마들은 뭐 80%의 힘으로 친다 이런 게 절대 되지 않는 거고 프로들은 굉장한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80% 정도의 힘으로 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풀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필드에서 적어도 10m, 20m 이상은 훨씬 더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 샷 한다는 얘기고 뭐 그냥 저도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첫 회 칠 때 7번 아이언 갖고 110m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통계를 보여주신 도끼질님이 아마 보여주신 의미도 있을 텐데 초반 정타로 결국 힘 빼고 치면 사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거고 제가 지금 7번을 치면 한 140 이상은 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힘 빼고 이런 요령들을 좀 세우시고 정타를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무리하게 치시려고 안 하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 평균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번에 태국 가서 놀란 건 뭐냐면, 이 골프장이 신설 골프장인데, 굉장히 좁고 이상하게 막 디자인되어 있는, 좀 무리해서 골프장을 안 치는 데인데, 캐디한테 이제 치고 나서는 내가, 왜 이거 나한테 드라이버를 잡지 말라? 난 모르니까. 내가 어디를 보고 칠까? 그러면 뭐 저쪽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손짓 발짓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드라이버를 잡으면 안 되는 홀이 거의 한 9홀이야, 9홀. 18홀 중에.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손님한테. 라고 했더니 캐디가 그런 얘기 못 한다는 거야. 드라이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는 골프장이니까 그런 얘기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까부지 말고 이러고 친다는 뭐 삼국대전 했던 무주안성 같은 데도 사실 저처럼 거리 편차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우리의 영원한 주제인 드라이브 비거리에 대한 얘기를 그 한 잡지사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비거리에 대한 욕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많은 남자들이 정력과 무슨 연관이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죠. 네.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별로 관계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런 어떤 욕구는 있는 거지만 그건 어쨌든 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고 저는 비기너고 이제 막 골프를 입문하고 막 재미를 느끼고 있다면 어쨌든 200m 정도 기준을 맞춰서 하고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130 많아봐야 130 정도 목표로 어쨌든 샷 메이킹을 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올해 그 비거리를 좀 줄여서 행복해졌다는 그런 골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골프학교 교장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소리입니다. 네, 실천적 연구가 풍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람입니다. 실천적 연구가 좋은데. 뭐 무릎 많이 나갑니다. 온몸이 성할 날이 없는. 갈비도 세 번 끊어졌어요. 큰일 났네. 죽겠네. 다 죽겠네. 다 죽어. 자, 이번엔 홍차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아주 그 열혈 질문자죠. 그리고 또 이 어떤 질문을 해야 이 방송을 탈 수 있는가 간파하고 계시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홍차님의 질문인데요. 요즘에 습관이 생긴 게 내가 좀 잘못 쳤다 미스샷이라고 느껴지면 어김없이 피니시 이전에 오른손 그립을 풀어버리는데요. 의식적인 동작은 아닌데 자주 일어나요. 고칠 필요가 있으려나요? 뭐야 이게 질문이. 미스샷이 나면 풀어져 있다며. 네. 그럼 고쳐야지.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 예. 제가 잘못 이해했나?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치는 순간에 미스샷이 느낌을 갖는 거죠, 순간. 맞는 순간에.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순발력 그래, 내가 잘못 손이 풀어진다는 얘기죠. 푼다는 풀어버린다는 거죠. 풀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순발력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나도 그렇게 느꼈어. 예. 이거 미스샷 아니야? 그럼 이게 놓고 가는 버릇이 땡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땡겨지거나 뭐 열릴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지금 느낌이네요. 봐서는 사실 오른손 풀면 열린다는 느낌이었을 땡겨야 되니까 왼손으로. 그래요. 이런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천적 연구가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하신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린 잘못 해석을 네, 한 네, 거군요. 네. 그럼 굉장히 굳이 얘기하지 심각한- 말고 네, 그럼 그긴 할 리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한 분이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난 정말 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거를 보정하기 위한 본인의 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저 근데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립을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도 무의식적이지. 무의식적이. 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맞았을 때 왜 오른손에 찡 하고 뭐 아픈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쏙 났잖아요. 아파서. 그럼 친 다음이지. 그렇죠. 이것도 친 다음 아닌가요? 맞고 나간 다음. 피니시 이전에 피니시 풀어버리는 이전에. 거니까 순간적으로 확 푸는 거니까. 치고 나서 푼다는 거지. 아니 피니시 이전이니까 완전히 치기 전에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임팩트 다음일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가 딱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거 그렇죠. 미스샷이다 싶으면 이걸 풀고 간다는 거잖아. 아, 맞기 전에요? 맞은 다음에. 맞은 다음에. 그러니까 피니시 이전이잖아. 네네. 아씨, 질문이 되게 어렵네.
그러네. 근데 근데 자주 이런다. 가끔 TV 보면은 왜 프로들 치는 거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보잖아요. 있지. 멋스러워요. 되게. 간지? 그들만의 전유물인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중계에서 보는 장면들은 확 몸이 이제 당겨졌을 때 그때 오른손을 확 놓는 거거든요. 프로들이 더 당겨질까 봐. 그래서 홍차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미스사를 안 치면 되죠. 근데 전 굳이 미스사를 치고 풀어요. 근데 저는 저희가 지금 오해했듯이 저는 홍찬님이 방금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제어가 된 경우.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땡겨질까봐 이렇게 놓은 경우 또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뭐 그립이 잘못됐거나 뭐 샷이 잘못돼가지고 이걸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면은 뭐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후자라면은 어쨌든 뭐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교정을 하겠죠. 형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나도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별로 이런 일은 없거든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치고 나서 탁 쳤는데 왼쪽으로 갈 것 같아. 막 몸을 쓰기는 하지 막. 글로 가지 마. 그다음에 이렇게 막 쳤는데 확 슬라이스 하는 것 같으면 막 반대로 막. 우리 퍼터하고도 그러잖아요. 퍼터하고도 왼쪽으로 할 것 같으면 막. 뭐 그런 동작들이겠지 사실 이것도. 임팩트 이후에 어떤 보정 동작이라고 하지만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본능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후자의 경우에선 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할 때 경우 하지 마세요. 대표님 상황을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 뭐였냐면은 제가 오른손 그립을 내가 놓치려고 한 게 아닌데 놓쳐 있어요. 근데 그 원인들이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킨이 있어요. 뭔가 다 그립을 잘못 잡거나 뭔가 궤적이 잘못돼가지고 안 넣으면 놓쳐버린 그죠 부상이 오거나 뭔가 놓쳐버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샷들은 되게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피니쉬를 보면은 그 사람 골프 스윙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좀 자꾸 서 있으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피니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어떤 습관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별로 답이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질문에. 저는 뭐 연구한 결과만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을 못 띄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드를 붙이면 되지.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이고 다른 특별한 연습 도구를 만든다든가 장치를 부착한다든가. 그립에다 장갑을 붙여 끼면 그게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요. 그 경우 하지 말래요.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요. 제가 좀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우리 이렇게 골프 스윙을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표창을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언더스로 투잽이. 이렇게 던지듯이 던지는 선생님이 설명하시죠. 오른손잡이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잘 맞아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왼손 쪽에 많이 의지를 하고 오른손을 굉장히 허봉하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선생님 저는 뻥하게. 예, 근데 그게 한동안은 좀 잘 맞다가 그 양손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거들다가 바로 그걸- 참여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얘가 거들어야 돼. 예,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게 셀렌더. 있습니다. 예. 질문이요. 임팩트 이후에 오른손 그립이 풀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제대로 공 맞았잖아. 이따 스윙 이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공 맞고 튀어나갔잖아요. 이미 이름 벌어졌고 오른손이 풀리나 안 풀리나 별 상관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내 피니스를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야, 그죠? 맞아. 내 맘이지. 어때요? 그 얘기 맞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푸는 건 아닐 테고 그냥 풀린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풀리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른손이 강제로 풀린 경우는 보면은 되게 얘의 각도가 이렇게 잘못 꺾이거나 그러니까 이쪽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잘못 꺾이거나 이렇게 잘못 틀어지는 그래서 놓쳐요 제가 손을.
이게 치킨닝이 되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뭔가 이렇게 어깨가 차올라오면서 이러다가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논단 말이에요. 이거를. 몸은 돌고 있으니까 이 무게 때문에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물론 뭐 그 샷은 일단 어떻게 좀 잘 나갔다 치더라도 뭐 직진 착각이 있거나 뭔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스윙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최종 결과물로 보고 그 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저는 말씀. 궁금한 게 미스샷 이후에 오른손을 푸는 게 미스샷 그러니까- 그때 그냥 풀린 거 아닙니까? 아까 풀린 어떤 아니 어떤 미스샷을 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미스 샷을 이미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푼 건 아니라고 만약 가정하면 예, 지금 그 말씀.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행 조건 있으니까 풀렸다. 저는 되게 왼손 그립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결합 각도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잡으면 잘 그래서 풀리는 그때 그립을 조정하면서 완벽히 피니시까지 잘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쓸데없이 상체 위주의 어떤 막 스냅을 많이 주려고 막 덤빈 샷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선생님 말씀하신 직진 착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잘못된 궤적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게 나와요. 그립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립을 보면 애초부터 편중된 힘이 주어진 그립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손 주도로 잡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손을 굉장히 허방하게 이런 말 있어요. 허방하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허방하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느슨하게. 뭐 느슨하게, 해벌레하게, 네.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안 좋은 거고 양손이 다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스피드는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어져 있는 쌍절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의 강도가 스피드를 결정하겠죠. 얘가 만약 녹슬어 있다면 얘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의 철사로 되어 있다라고 결합 강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립이고 이게 이제 팔이고 이게 클럽이라면 결국 그립이라는 것은 결합 강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합 강도. 네. 그러니까 그립이 좋아야 헤드스피드를 낸다는 건 틀림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굵은 걸로 여기가 이어져 있냐, 이렇게 된 걸로 이어져 있냐, 아니면 거의 좀만 휘두르면 점점점 끊어질 정도. 그러면 두 손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아무리 왼손이 강하더라도 왼손만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두 손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결합 강도의 차이가 벌써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립이 안 좋으면 무조건 헤드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헤드 스피드가 이미 제한당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잘 잡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풍백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립이 좋았는데 가다가 풀어진다. 이거 풀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잘 잡았더라면. 네. 풀어진다면 뭔가 스윙 궤도상이거나 어떤 데 문제가 생긴 결과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뭔지는 모르더라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엎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땡겼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부상이 올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놔버린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결과에 보정 동작으로 이걸 풀어내고 있다면, 문제를 찾아야죠. 이게 이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골프가 두 손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게 없죠. 테니스는 치다가 이상한 동작이 나오고 나면 치고 놔버리죠. 테니스는 놔버려요. 치고 던져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동작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없죠. 임팩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 팀장이 질문한 것은, 아니, 임팩트 이후에 놓은 건데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죠. 하지만 평소에, 근데 대부분의 프로들이 그러면 그 프로들의 스윙이나 어떤 그 골퍼들이 보면 안 놓잖아요.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잘 휘두르고 갔으면 피니시까지 가는 게 결합 강도가 유지되면서 잘 갈 텐데 뭔가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정 동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그 무엇을 보정하기 위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홍차님 스윙을 안 봐서 모르겠고 멀리 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멀리 치려고 하는 어떤 동작일 수도 아니 홈런 타자들 딱 치고 배트 못 쳐요.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홈런 타자가 배트를 놓지는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좀 밀어치려고 할 때. 잘 쳤을 때 기분 좋아서 확 던지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제가 뭔지는 여기가 이 질문 가지고는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의 어떤 그립이 좋았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 동작이 발생해 오고 그거에 대한 보정 동작으로서 풀어주는 동작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걸 하고 문제 없는데 잘 스윙했는데 자기가 오른손 놓는 버릇이 있다. 그건 개성이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미스샷이 있다.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잘못 맞은 것 같다 했을 때 이걸 놔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 맞는 원인의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잘못 맞는 원인을 이렇게 찾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해요. 제가 강의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궁 선수의, 골프 선수에 있어서 팔로우,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혹자에 따라서는 그거 뭐 중요하냐, 맞고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양궁 아닐까요? 양궁 이렇게 당겼다가 딱 놓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동작을 뭘 할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골프는 그렇게 찰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궁은 정말 딱 잡아서 딱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골프는 사실은 공이 묻어가거든요. 일정 시간을 얘가 짧은 시간이지만 찰나적이지만 딱 바짝 끝나는 게 딱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물컹 묻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궁은 더욱더 찰나적이죠. 그냥 딱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궁도 팔로우가 있는 거 알아요? 양궁도 저 선수 참 팔로우가 좋다. 이 사람 팔로우가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밖에 없는데 양궁은. 그 다음 동작을 얘가 뭘 하든 뭔 상관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궁도 왜 저 선수가 팔로우가 좋다 안 좋다. 자 생각해보세요. 양궁 선수가 딱 쐈어요. 와 10점이야 막 그 다음에 딱 해서 미스샷 나서 원샷 원킬이 아니잖아. 계속 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쏘고서 잘 맞았던 안 맞았던 평정심을 딱 유지하고 다음 샷을 또 준비하고 그 다음 샷을 또 골프는 더욱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번 샷하고 그냥 또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 팔로우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일관되게 이걸 가는 행위 그 팔로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으로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치고 났으니까 공은 이미 날랐고 그냥 뭘까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또 이 샷이 잘 됐나 안 됐나를 볼 수도 있고 검증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샷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어서 샷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임팩트 이후의 팔로우 그걸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롱텀의 골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 같다. 팔로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여튼 그립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조금 잘못 파악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눠보긴 했는데 하여튼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립은 굉장히 중요하고 팔로우도 나름 중요하다는 중론이다. 아니요, 저는 진짜 팔로우 하면서 그날 샷이 조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팔로우를 잘 잡으려고 들면 무리한 힘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렇죠. 팔로우가 제대로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서 팔로우를 생각하고 치면 사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잘 잡아야지라는 결과적 이렇게 최종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렇게 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공이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동작 이걸 이제 우리는 임팩이라고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죠. 요 동작 여기 콜럽이 어떻게 맞을 거냐 이거 하지만 이거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 통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셋업 아니 어떤 더구솔로 하는 셋업이라는 지점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 지점쯤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백스윙의 탑 정도의 모양. 그 다음에 피니쉬의 모양. 이런 거죠. 이걸 통제하면 여기는 좋아질 거야.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떻게 지나갈지는 우리가 워낙 찰나의 순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요 점과,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선을 긋을 거야. 이렇게 긋고 가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 대충 이 근처도 잘 지나가겠지. 이게 골프 교수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제하기는 어렵잖아.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는 잘 어려운데 여기가 좋았고 여기가 좋았다면
혹은 또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았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안 좋다면 이걸 좋게 하고 이걸 좋게 하면 여기도 점점 좋아질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아, 두서없는 그림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15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원현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별소리입니다. 네, 열심히 연구하는 풍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밌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 혜성처럼 나타난 공프로님, 네. 미국에 계신 네네. 분이죠. 재밌는 글들을 포스팅도 해주시고 또 써주시고 뭐 이러는데, 당신의 골프를 바꿔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여러 가지 게임을 즐겨왔는데 그중 널리 행해졌던 한 가지 게임이 바로 타겟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골프 이외에도 타겟 게임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해 뭔가를 어딘가에 던져넣거나 맞추는 게임이 이제 타겟 게임이란 거죠. 그리고 타겟 게임의 직간접적인 적중력으로 이것을 분류하자면 단일 타겟 게임과 다중 타겟 게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일 타겟 게임이라는 건 이런 거죠. 다트 생각해보면 그냥 맞춰서 다트를 맞춘다. 다중 타겟 게임이라는 것은 당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걸 맞춰서 저걸 맞춘다. 혹은 얘를 맞춰서 얘가 가서 그게 맞게 만든다. 포켓볼 같은 경우는 맞춰서 구멍에 넣는 거. 그러니까 내공이 있고 또 하나의 다중 타켓이 있어서 그냥 최종적인 타켓은 이제 홀컵 안으로 공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포켓볼은. 네네. 그러니까 내공을 쳐서 도구는 이제 큐고 그걸로 내가 쳐서 앞에 공을 맞춰서 그 공이 구멍에 들어가게 만든 이게 이제 일종의 다중 타켓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공프로님이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우리 네. 풍백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네네. 제가 이제 그 전글에서 공프로님이 이제 혜성같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 그 골프 얘기를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스코어의 개선을 이뤄냈다. 이 생각의 전환을 해서. 그리고선 그걸 좀 이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바로 올리신 글이 그 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일 타겟은 이제 다트를 던지거나 직접적으로 내가 타겟을 목표를 지향해서 하는 거고, 다중 타겟 당구 같은 건데, 이분의 설명에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뒷부분에 좀 인풋하신 게, 다중 타겟 운동은 예를 들어 당구로 생각하면요, 예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겟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 가능한데, 당구는 얼마나 치세요? 당구는 한 250 정도죠. 200 아닌데? 내가 250. 300이지, 당신. 어디서 사기를 쳤어, 전 국민을 대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골프의 비극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이게 다중 타겟 운동이라면, 내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딱 스퀘어에 맞춰서 공이 날아가는 것이 어떤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타겟팅, 근데 방향이라든지 이 운동의 어떤 이게 굉장히 틀린 거죠. 예상 가능하지. 난해하지. 난해하죠. 그러니까 몸이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기 그 얘기 뭐냐면 노이즈가 일어난다. 다트는 던지는 행위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중 타켓 운동이든 단일 타켓 운동이든 내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낌이 온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골프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 직관적으로 안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들 뭐 연습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내 채가 굉장히 뒤에서 들어오는데 공은 똑바로 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다중 타겟 운동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골프라는 운동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요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에임하는 곳에 어떤 적정한 범위 안에다가 공을 떨구는 어떤 이미지의 상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의 그 맞추는 면 이런 거 똑바로 맞춰야 돼. 그래야지만 저 방향으로 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당구 같은 경우는 그런 미스가 적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단순하게 첫 번째 공을 때리니까. 근데도 삑사리를 내지.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이걸 옆에서 내가 이렇게 큐대가 이렇게 휜 걸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 체에 공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들었다가 절로 던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확실히 이 느낌이 편해진다. 뭐 그런 드릴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잘 치는 사람 같죠? 아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구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스코어는 얘기하지 마시죠. 네. 그냥 집에 가도 됩니다. 그 글을 읽고서 하여튼 에라님은 어떠셨어요? 뭐 풍배님 얘기에 사실은 뭐 거의 동의하는데요. 저는 한번 그 상상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방법은 뭐였냐면 이제 한 프로가 나와서 스크린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저 주인 없을 때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제 그 보내려고 하는 쪽으로 클럽을 던져야 되는데 그거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같으면 앞에다 진짜 던져버려요. 치면서.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원했던 자리로 가게 되면 스윙 궤적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좌우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스윙 궤적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 어떤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그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클럽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한번 쩍 붙어서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긴 당구 얼마나 쳐요? 저도 250. 오, 그럼 나 질문. 난 맨날 나 100기거든요. 100답 하거든요. 한 수 알려드리겠네요. 그러니까 나 질문. 자, 내 공이 여기 있어요. 이 공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 공에 요 반 여기를 맞추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가고 내 공은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얘 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힘애를 줘야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약간 여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타겟점이에요. 공에 여기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요 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맞춰 이렇게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요. 당연히 여기를 보죠. 여기를 보고 쳐요? 아, 당근.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두고 치냐고 저는 이걸 칠 적공을 때 보고 쳐요. 이걸 보고 쳐요? 네. 아, 그래요? 여기는요? 그런 경우 전혀 없는데. 저도 때리는 공을 여기를 딱 봐요? 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여기도 하자면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보고 치냐? 최종적으로 여기? 네. 이 지점? 여기는? 저는 적골 보죠. 코트 당구 치는 사람 얼마나 쳐? 200. 어디 보고 쳐? 처음에 조준할 때는 앞인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칠 때는 뒷공 보고 치세요. 여기를 보고 쳐요? 예, 요 점을 맞춰야지 이렇게? 헐. 뒷공 봐요. 몇이에요 다? 250. 우리 둘이 문제가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를 보고 치는 게 맞죠. 이게 이 지금 공프로님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공프로님의 이제 다중 타겟이 아니라 뭐라 그래? 단일 타겟? 단일 타겟? 단일 타겟 할 때는 어디 봐요? 단일 타겟 할 때는 오히려 이걸 보죠. 네. 타겟을 보죠. 네. 그죠? 네. 다중 타겟도 이 사람의 주장과 이론이라면 여기를 보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결정해서 딱 큐거리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딱 대고서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겨냥하잖아요. 겨냥할 땐 여기를 맞춰야지 이렇게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둘이가 그렇게 많이 당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저는 저기 여기? 네. 그러니까 짜장면을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50밖에 못 치는 이유가 그걸지도 몰라. 그렇죠. 왜냐면 다중 타겟 운동은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일 타겟 운동을 생각해 보라고 저걸 보고서 이걸 던지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 이 동작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저거에 집중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원리를 따르자면 얘에 집중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이걸 맞고 얘가 맞아야 되잖아. 네. 그럼 사실은 다중 타겟 운동이 잘 되려면 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맞고 이렇게 가는 요게 터치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한 상상. 이 운동, 이
이 운동에 대한 집중.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근데 골프는 일단 근데 당구는 그게 쉽게 된다는 거야. 당구는 여기서 요게 금방 상상되고 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금방 와. 짜릿짜릿하게.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일로 갔구나. 이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측 가능해. 상당 부분이 예측 가능해. 심지어 이 공이 어디로 돌 것지도 그래서 가이시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기도 모아치기, 가이시. 가야시라고. 가야시. 어느 동네 일본 말은 내가 잘하고. 아, 정통 일본. 맞습니다. 내가 뭐 거긴 다 야매 일본 말이 돌아다니면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골프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이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의 깨달음은. 그러니까 골프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냐면 왜 골프는 더욱더 당구는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 부분 지금 봐봐. 이 중에서 여기 약간 박수처럼 바뀌었지만 여기에 집중한다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맞고 이렇게 가는 거, 요 타겟점, 1차 목표점과 2차 목표점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그걸 상상하면서 힘 조절도 되면서 친단 말이지. 그러면 골프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골프는 내 운동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을 쳐서 홀컵을 가겠다라고. 이게 2차 타겟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타겟이 아니라, 이걸 맞추는 게 타겟이 아니라. 그런데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를 못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상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지, 사람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닌데. 피드백이 안 오는 거죠. 피드백이 잘 안 오는 거야. 이 운동이 또 뜻대로 잘 안 돼. 물론 이것도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너무나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맞추는 것도 뜻대로 안 되니, 내가 이거를 뭘 상상을 해.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치는 걸 보라고 대충 들어가서 그냥 목표 한번 힐끗 보고서 그냥 이렇게 치잖아. 근데 모든 다트나 다른 당구 게임 같은 걸 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요걸 맞춰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갈까 이걸 하면서 계속 저쪽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프의 발상의 이분이 지금 공프로님 얘기하는 것의 발상의 전환은 뭐냐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이걸 잘 된다고 가정하고 내가 통제 가능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이 타겟과 이 과정과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자기 골프가 한 단계 성숙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성숙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도움이 됐다. 제가 이 발상이. 그렇게 되셨죠.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 얘기는 했잖아요. 요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 다중 타겟 게임이라고 하는 운동의 본질, 특히 다중 타겟 운동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골프는 오히려 이 운동 자체가 복잡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이쪽 상상을 하는 것을. 네, 그리고 이쪽 운동을 놓고 보더라도 그냥 믿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잘 되겠지. 잘 됐어. 그리고 자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들이 스윙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해요. 프로들이라는 거 보면 다 이쪽은 나 잘 칠 거니까 계속 집중하면서 저쪽에 집중하면서 빈스윙도 하고 의식을 집중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구질로 치겠다는 느낌을 제가 필름을 가져오면서 잠깐 시선을 여기다 두고 치죠.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그 2차적 타켓, 이게 1차적 타켓이라면 2차적 타켓을 상상하고 느끼고 그 과정을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이쪽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 제가 그래서 레슨을 하고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은 요물이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잘 될 거라고 믿고 어차피 되든 안 되든 그건 운명에 맡기고 오히려 이쪽을 상상하는 시간.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공은 요물이고 근심 걱정이에요. 내가 여기 요 바운다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는 근심 걱정이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근심의 덩어리가 커져. 근데 이쪽은 희망이잖아.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잘 갈 거야. 멋있게 갈 거야. 요렇게 가야지. 야, 요렇게 마저 저기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가야지. 뭐 이런 걸 상상하는 시간은 사실은 희망이죠. 이쪽이 희망이고 긍정이죠. 그러니까 이쪽의 시간을 적게 보낼수록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은 많다.
자, 그럼 이 공이 제대로 내 의도대로 컨트롤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건 뭐가 결정해? 고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연습량이 결정하겠지. 연습량. 얼마나 자기 궤도를 안정시켰느냐, 컨택하는 연습, 공 컨택하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 무릎이 나가. 잘해야죠, 잘. 하여튼 근데 이쪽은 당장 필드 나가서 게임을 함에 있어서 이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는 손해인 거죠. 개샷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일단 아니 그래. 제가 옆에서 그래서 라운드 할 때 저희 제자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옆에서 제가 녹음기처럼 떠들어줘요. 야, 네가 3만 번 빈스윙 예를 들어 내가 물어보잖아요. 빈스윙 얼마나 했어? 라운드 얼마나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한 10,000번 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옆에서 계속 녹음기처럼 떠들어줘요. 이 샷을 잘 맞고 안 맞고는 네 지금의 어떤 기분과 의도와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10,000번 한 스윙이 그냥 나올 뿐일 거야. 3만 번 안 했으면 너의 3만 번의 스윙을 믿어. 그리고 오히려 이쪽 날아가는 2차적 타켓에 대한 상상과 기대. 이게 훨씬 더 너의 샷. 이쪽은 믿어버리고. 안 나오더라도 내가 뭐 10,000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마음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얘기를 좀 타겟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공프로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전에도 에임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방송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그런 상상이 되면은 내 몸이 알아서 그렇죠. 동작을 만든다. 자동으로. 되게 이제 내가 공을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를 갖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쫙 이렇게 했다. 그럼 사람 자세가 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볼래. 그다음에 내가 공을 깔아쳐야지 이런 날이 있잖아요. 어떤 날 연습장에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장이 셋업 자세가 약간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깔아서 내려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운브로에서 공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운동을 자기가 상상하게 되면 임팩트 폼도 자연히 체중도 많이 가게 되면서 벽도 만들어지면서 이게 치게 돼요. 근데 내가 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체중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과장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져요. 그리고 막 세게 때리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빡 그래가지고 보면 저 새끼 공을 깨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그냥 보면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헤드 스피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몸짓은 이거 스피드로 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몸짓은 다르다니까. 네.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의 상상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을 어떻게 설계할 거고 어떻게 보낼 건가라고 하는 상상이 사실 이쪽 자세를 결정한다. 그 얘기에 윈니 박사를 통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또 프로 분들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대가리 쳐들지 말라 그러니까. 대가리라 그래요, 요새도? 그래서 거기를 선생님도 옛날에 시드니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시드니를 또 너무 열심히 쳐다보는데. 근데 저는 딱 저거 중간 단계 깨달음이었던 게 볼을 열심히 뚫어지게 안 봐요. 그러니까 머리는 고정시키려고는 하는데 볼을 끝까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볼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순간 사실은 되게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 저도 굉장히 나쁜 레슨 중에 하나가 볼을 끝까지 봐라. 네. 제가 시드니를 보라 그랬지만 네.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아니 당구 칠 때 그렇게 당구를 잘 친다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못 칩니다. 근데 딱 고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보면서 저쪽도 보면서 이렇게 길을 설계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드니를 보라 그랬다고 당구공 시드니를 생각해보자고 고기를 딱 쳐다보고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왜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냐. 이게 단순한 건데. 근데 보면은 그 당구도 이제 시내로를 좀 많이 주워가기 시작하면서 그 미스했을 때 굉장히 바보 같잖아요. 공 자체를 삑사리를 냈을 때. 사실 뭐 좀 못 치고 이런 걸 떠나서. 골프도 사실은 뒷땅을 쳐는 뭔가 공을 잘못 맞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안감 때문에 더 자꾸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받게 되는. 그래서 당구도 치는 공을 보는 그게 거예요. 그래서 너 당구도 앞에 걸 보는구나. 저 다시 집에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 원인이에요. 제가 좀 쫄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전문을 지금 공프로님이 올려주신 전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골프를 바꿔줄 생각의 전환이라는 글인데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는 굉장히 재밌는 뭐 골프가 이러니저러니 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프로님 글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1차, 제1적구? 네. 제1적구보다는 제2적구에 집중하자. 그 과정을 설계하자. 이런 이야기. 수구 적구라고 그러죠. 4개 수국. 저기 맞춰야 될 게 적구. 하여튼 수국 꼴통? 제 16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뭐 이제 계속 어나운싱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카페도 좀 회원들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카페에 지금 이전에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카페로 아직도 이사 안 하신 분들이 꽤 많고요. 지금 한 1200분 좀 넘었던데요. 네. 그 주변에 좀 많이 알리셔서 예. 저희 카페 이렇게 이름 안 넣으면 다 죽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카페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럼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소개해주시고 자 16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